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에 경차 모닝이 아주 핫한데요. 경차가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치면 경차가 정말 그냥 딱 돈만 놓고 생각하면 신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은 돈을 쓰는 방법인 거는 사실인 듯 합니다. 내가 경차를 사려고 할 때 이게 진짜 이득이 맞는지 고민을 이 영상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중의 대상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만한 분들은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세금입니다. 모닝은 경차라서 세금을 1년에 대략 한 10만원 내고요. 아반떼급의 1600cc급의 차량은 대략 1년에 세금을 한 30만원 정도 냅니다. 30만원 조금 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액이 크게 봐서 한 20만원 정도 납니다. 1년에 20만원 정도의 차액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나요?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 내가 가격에 정말 민감하다라고 하면 경차가 이득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 1년에 20만원 정도의 차액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비입니다. 모닝 홈페이지에 보면 연비가 15.7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수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행 패턴에 따라서 이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경차는 약간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경차의 연비가 잘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공차 중량입니다. 무게가 아주 가벼운 게 경차 연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은 보통 중저속의 시내 주행입니다. 그냥 시내 주행이 많다. 그러면 경차가 되게 효율적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게 아주 깡패예요. 다른 데서 좀 깎아먹더라도. 자, 근데 반대로 고속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공기 저항은 자동차 연비를 결정짓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 이론적으로 속도가 아주 많이 증가하면 사실상은 공기 저항과의 싸움이 되고 연비를 결정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 저항 계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저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경차의 76마력짜리 엔진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경차는 CO2 배출가스 나오는 게 오히려 고배기량 차들보다 속도가 증가되면 어느 지점에서 교차를 합니다. 사실은 더 친환경이 아닌 상황이 되고 실제로 연비도 더 나빠집니다. 100km를 넘어가면서 연비가 모든 차들이 다 떨어지죠. 공기 저항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차는 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부하가 많이 가는 상황,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에어컨 켜고 120으로 달린다든지 사람을 4명 태우고 에어컨 켜고 언덕을 풀악셀 때리고 달린다면 약간 과장하면 제네시스 G80이랑 연비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차는 고속도로 주행 목적보다는 시내 주행 목적으로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주행 패턴이 고속도로가 많은지 시내 주행이 많은지 혹은 그 중간 어느 지점에 더 가까운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고요. 우면산 터널이나 남산 터널 이런 터널도 50% 할인받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고요. 영종대교 같은 거 다리 건널 때도 50% 할인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핵심인데 내 주행 패턴이 공영주차장이나 통행료를 낼 일이 많다. 그런 분들은 경차 쪽으로 오시는 게 아주 이득이 많고요. 내가 이런 쪽에서 거의 혜택을 볼 일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경차의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연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내 주행에는 그래도 좀 특화되어 있지만 고속도로 주행 쪽으로 가면 그닥 연비가 메리트가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실 주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실은 메리트가 거의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차의 메리트가 가장 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통행료 위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사실 경차라고 해서 보험료에서 큰 이득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물이나 대인 같은 경우는 약간 할인이 조금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자차 보험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이 낮으니까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지만 그게 경차라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가 경차라서 큰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경차 사랑 카드라고 1년에 20만원 이내로 유류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20만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리터당 250원 할인 받으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최대 20만원 지원을 받는 건데 그 1년에 20만원 유류비 지원 받는 게 그렇게 크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경차는 어쨌든 초기 구입 비용이 신차 중에선 가장 저렴하고 세금도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렴하고 보험료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그 외에 유지비는 그래도 저렴하고
고속도로든 시내든 연비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아주 좋진 않지만, 고속도로로 가면 연비 이득이 많이 줄어들지만 톨피 때문에 보상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비로 환산을 하면 그래도 연비가 좋다고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이나 영종대교 건너거나 남선터널 지나거나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치면 그런 데서 좀 개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득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주행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약간의 디파짓을 두면 거의 비슷한 느낌의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저배기량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혹은 뭐 니로 같은 거 생각하면 초기 차량 구입 가액은 좀 높지만 그 이후에 운행하는 데 드는 부대 비용은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경차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의 여력이 좀 있다면 초기 비용을 그냥 메릿 비용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경차나 니로나 아이오닉이나 뭐 다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고속 주행에서 니로나 아이오닉은 배기량빨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방어가 될 거고, 시내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니까 엄청 이점이 있고, 친환경차라서 혜택은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차의 장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누가 경차를 살까요? 진짜 당장 시드머니 정말 부족한 사람, 정말 조금이라도 가격에 민감한 사람, 그래도 경차가 좀 답이긴 합니다. 왜냐면 니로나 이런 거는 가격대가 좀 더 위니까요. 자, 그렇게 가격이 민감하다면 얘기 또 달라지죠. 그러면 중고로 가면 됩니다. 중고로 가면 이 정도 급의 차량 한 2년 내고 3만 킬로 뛴 거, 보증도 살아있고 거의 새 차 같은 거 한 500만 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한 500만 원대 경차도 탈만한 차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차량 상태는 약간 노후가 있겠지만, 그렇게 차량 가액을 중고로 가서 낮추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경제성인 것들은 진짜 지엽적인 것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1년에 20만 원 아껴봐야, 유류비 1년에 20만 원 지원 받아봐야, 통행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아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중고차로 가서 500만 원 싸게 사면 그게 개이득이에요. 뭐 수리비 들어봐야 얼마 많이 들 건덕지도 없고 이런 차들은.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차로 모닝 어반을 구입할 때 경제적이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가격을 보시면 탈만한 차를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프레스티지로 가야 되고, 드라이브 YG 1 옵션을 넣으면 1,400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가격이 민감한 사람이 살만한 차인가, 살만한 가격대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은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제네시스 G80 깡통 가격보다 오히려 저는 이 1,400만 원이 더 비싸게 느껴지고, 아반떼 깡통 수동 1,600만 원보다 이 1,400만 원이 저는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도 답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가격은 제가 볼 때 약간 거품이 있습니다. 그 거품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니까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생각하고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조금 비싼 것 같지만 그냥 이 차 구입해서 내가 회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혜택을 어찌 보면 이제 제조사가 사실은 구입하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자동차 제조회사가 가격을 높여서 가져가는 거죠. 매수하는 사람은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 돈 주고 사서 많이 타서 이득을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매수하는 사람이 얻어야 될 그 이득을 약간 뺏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듭니다. 여러분 드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닥신TV를 열심히 보시고 중고차로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알같은 이제 홍보가 들어갔는데,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서 쭉 정주행을 하시면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냥 1시간 정도만 보시면 머리가 달려있는 분이면 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엔카나 뭐 K카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차량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떠먹여 주진 않습니다. 몇백만 원 벌고 싶으면 그 정도 노력하시면 금방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경차를 탐으로써 얻는 이런 혜택들은 사실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경차 이 돈 주고 살 생각이 있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이 돈 주고 안 사고, 저는 산다면 중고로 한 600만원, 700만원대의 경차 정도를 사고 싶은 생각이 항상 좀 있긴 있어요. 저는 사실 세컨카로 탄다든지 뭐 그런 생각으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경차는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하고 있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좀 그런 게 있죠.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약간 빼먹은 게 좀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경차는 취등록세를 안 냅니다. 이게 되게 큰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가액의 7%를 세금으로 냅니다. 뭐 아반떼를 1,600만 원짜리 샀다고 치면 거기에 7%를 세금으로 내는데, 취등록세로
실제로 그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게 큰 금액이죠. 중고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고차 항상 구입할 때마다 그 중고차 가액의 7%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취등록세 때문에 자동차를 자꾸 바꾸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큰 손해입니다. 대략 한 1년치 정도 감가를 맞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경차는 취등록세가 사실상 없어요. 1250만 원 이하는 면제고 1250만 원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서 4%의 세금을 무는데, 다시 얘기하면 경차는 취등록세가 4%고 5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마찬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치면 경차는 취등록세를 사실상 거의 안 냅니다.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1,400만 원짜리 모닝을 산다고 치면 취등록세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의 개이득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개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 가격을 조금 높였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반떼 깡통 가격이랑 모닝 1,400만 원짜리 프레스티지 가격이랑 생각하면 생각보다 값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발생합니다. 판단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